안녕하세요. 하와이 철학자 조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돈 버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거짓에 물들어가고 진실이 점점 버려져가는 시대에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반복해 보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려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듣고 편견이 쌓여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진실의 눈을 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본 문제부터 풀어볼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돈 버는 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철학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등등 세상의 모든 문제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상담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안과에 가면은 시력 검사를 하죠. 사람들의 시력은 모두 다릅니다. 0.2의 시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1.5의 시력을 가진 사람도 있죠. 초원의 몽골인들의 시력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좋아서 멀리까지 본다고 합니다. 우리 의식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이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보고 있는 주체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은 의식의 아바타와 같습니다. 만약 피곤해 쉬고 싶으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뻘떡 일어나서 따로 움직인다면 깜짝 놀라겠죠. 나의 의식이 마음을 통해서 네게 지시를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겠다 그러면 육체가 커피를 만들려고 움직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운전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움직이고 트랜스미션은 가스를 품어올려서 전기를 만들고 운전수가 기어를 변경해서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는 달립니다.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운전수뿐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의식이 밝아지면 있는 것의 뜻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넓고 큰 집, 성공한 자식, 명예 등등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깨달음의 열매인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 삶은 허사한 거죠. 농사꾼이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헛농사 지은 거죠. 농사꾼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추수입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죠. 농사꾼의 추수처럼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어서 좋은 영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결과이죠. 삶의 보람이기도 하고요. 삶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삶은 생명을 지키고 이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욕망의 길로 가야 할까요? 소망의 길로 가야 할까요? 성공의 길로 가야 할까요? 실패의 길로 가야 할까요? 욕망의 길을 가다 보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양심과 용기로 살아가다 보면 성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란 존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육체와 의식입니다. 지금 의식이란 말하고 영혼, 정신, 마음이란 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비슷한 뜻을 지닌 말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보고 마누라, 여보, 와이프 등등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듯이 의식이라는 용어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체의 양식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일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양식을 얻죠.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양식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죠. 깨달음의 열매인 지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무지입니다. 즉 어리석음이죠. 지식의 반대말은 무식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서 학교를 많이 다녀서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즉, 그 말의 근본과 바탕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암기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이야기와 돈 버는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었죠. 주식시장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겠다 싶어서 은행에 가지고 있던 CD를 팔아가지고 25만 불을 만들어서 주식에 투자했더니 7개월 동안 2배가 넘게 올버렸죠. 자, 밸런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9일 날 시작을 했죠. 처음에 2,000불 입금 내내. 그러다 점차 조금씩 넣다 보니까는 이제 불어났죠. 그래서 CD 좀 가지고 있던 것도 팔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게 25만 불을 만들었죠. 25만 불이 계속 그냥 이렇게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고점이 얼마냐 하면은 56만 불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 돈, 벌면 뭘 할까? 미래의 꿈을 꾸는 순간, 올해 2월 달에 조정장에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이렇게 2달 정도 넘게 계속 떨어지길래 5월 11일인가 에서 그냥 다 처분해 버렸습니다. 25만 불 그 원금이 잘못하면 원금 깨먹겠다 싶어 가지고는 여기서 팔아버리고, 그래서 2달 넘게 계속 내리길래 그냥 모두 팔아서 원금만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았죠. 오르는 주식도 있는데 2달 반 동안 반토막이 넘게 떨어져 버렸는데 이 현상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성장주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정장에서 50%가 넘게 떨어져 버렸다. 두 번째, 조금 내리다 올라가겠지 하는 생각에 마진까지 써서 떨어질 때마다 사다 보니까는 마진 금액이 너무 커져 버렸죠. 세 번째,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요리사가 사용하는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지만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면 굉장히 위험하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식 초보자가 레버리지 갖고 놀면 엄청 위험하죠. 네 번째,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때는 아주 맑은 정신일 때 해야 하는데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막 버튼을 누르고 이런 멍청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자주 산책을 하곤 하는데 바닷가를 산책하는 중에 서핑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서핑 보드에서 물에 빠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주식시장의 하락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숲 밖으로 나와야 숲이 보인다. 숲 속에 있으면 정작 숲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인다. 하락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시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하락장을 실감하지 못하고 주식을 정리한 후에야 이치를 알게 되었죠. 해답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5월 19일 2021년 25만 불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1년 후 100만 불 만들기 프로젝트, 일명 시소의 법칙을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숲을 한번 보고 나니까는 각 분모의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소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던 그 시절의 추억을 주식시장에 가져왔습니다. 저기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입구에 가보면은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의 서퍼 두크 카나모쿠의 동상입니다. 하와이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현대 서핑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기록을 한번 보죠. 1912년 100m 자유형 금메달,
계주로 은메달, 1920년 2개의 금메달, 1924년에는 34세의 나이로 은메달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두커의 후계자를 꿈꾸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서핑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 하와이 섬 북쪽 노스쇼어에는 매년 큰 파도 때문에 많은 서퍼들이 하와이를 찾습니다. 그들의 서핑 실력은 정말 묘기입니다. 그냥 묘기죠. 한참을 보고 있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들이 보는 파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파도의 큰 흐름을 함께하는 즐거움의 대상인 거죠. 그들은 큰 파도 때만을 기다립니다. 저도 이제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을 즐길 것입니다. 미래가 설레입니다. 주식시장의 파도를 즐기는 묘기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하와이 철학자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